자, 이번에는 그러면 이제 시기별 학습 전략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죠. 우선 학생들마다 우리 흔히 말하는 수시 파이터, 정시 파이터 이런 좀 무게중심이 좀 다른 친구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좀 구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논술 전형은 수시이긴 한데 보통 우리가 정시 중심으로 가는 학생의 입장에서 꼭 지나는 관문이다 보니 우리가 논술은 편의상 정시 중심 쪽으로 좀 나누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우선 이야기를 할 때 좀 수시 중심의 학생과 정시 중심의 학생으로 1년 스케줄을 한번 나눠보도록 하죠. 네. 네, 그러면은 저희 우선 4월까지를 먼저 네. 살펴보도록 할까요? 좋습니다. 네, 그러면 4월까지 이제 학종을 준비하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 시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전반적인 생기부를 설계해야 되는 시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4월 말에 예정되어 있는 중간고사를 위해서 교과 공부를 충실히 해야 하고, 그 다음에 5월 달에 몰려있는 수행평가를 위해서 탐구 주제도 미리 설계해 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뿐만 아니라 3월 학력평가가 있기 때문에 이 3월 학력평가 성적을 바탕으로 본인이 어떤 위치에 있는지도 확인을 해야 되고, 그래서 이를 고려해서 전체적으로 어떤 전형이 나한테 유리할까를 고민해야 되는 시기입니다. 그러면 정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우선 정시, 즉 이게 논술까지 포함하는 학생이라고 하면 약간 뭐 현실적인 이야기를 하면 우선 학생부의 경쟁력이 이제 떨어진 학생일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덮어놓고 무조건 수능 공부에 매진하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아마 이 겨울까지는 실전 개념 중심으로 공부를 많이 했을 거예요. 그래서 기출 문제도 풀기도 하고 개념을 다지는 시간을 가졌을 텐데, 우선 3월 첫 모의고사 좀 어느 정도 잘 봐야 됩니다. 3월 모의고사가 수능까지는 아니지만 우리가 처음 만나는 선택형 수능이에요. 그래서 처음으로 화작인지 언매인지, 미적확통 기하도 역시 구분되기도 하고, 자, 그러다 보니까 좀 신중하게 좀 잘 봐서 내가 어느 정도 전국에서 어느 정도 위치인지 좀 파악을 하면서 나의 취약 부분이 무엇인지, 또 특별히 약점이 있는 과목들이 무엇인지에 대한 어느 정도 냉정한 점검의 시기가 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 시험이 있는 5월 초까지니까 4월까지 이야기한다고 하면 그 3월 시험을 바탕으로 이제 오답도 다지면서 엔제 문제를 이제 슬슬 풀 수 있는 그런 시기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소장님, 경험적으로 이런 거 많이 물어보잖아요. 내가 학생부 전형으로 지원해야 될까의 그 기준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가 냉정하게 봤을 때 분명히 아닐 수도 있는데 거기서 고민을 하면서 계속 학생부, 내신 공부를 많이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시간이 별로 없잖아요. 수능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리고 준비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럴 때 보통 우선 학교 현장에 계실 때 어떻게 그걸 좀 약간 나눠줬어요? 아무래도 학교 현장에 있다 보니까 아이들이 담임 선생님이나 아니면 진로진학 부장님께 빠르게 찾아가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담임 선생님과 진로진학 부장님들은 전년도까지 입시 결과를 다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본인의 내신 성적과 학생부에 대한 상담을 부탁드려서 본인의 위치를 빠르게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정확하고 빠른 결정을 내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정확하고 빠른 결정이다라고 하면, 만약에 학생부가 아닌 것 같다라고 하면 미련 갖지 말고 살 길을 찾아라. 그래서 좀 정시 중심으로 수능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는데,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학생부도 애매한데 여기서 이도저도 아니면서 시간을 계속 보내기엔 너무 귀중한 시간이 계속 흘러가고 있다는 게 상당히 중요한 3학년 1학기 초반부일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네. 네. 그러면 이제 5월부터 8월까지의 한번 가이드라인을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우선은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하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6월 모의평가가 끝나게 되면 이제 본격적으로 본인이 어떤 전형으로 지원할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8월 31일 날 대입전형 자료가 생성되기 때문에 이를 기준으로 생기부를 점검하고 마무리해야 되고요. 또한 카이스트 같은 경우에는 자소서가 있으므로 자소서에 대한 기본적인 틀을 만드는 것도 필요합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이때 정시 가능성을 놓치지 않고 끝까지 균형 있게 기본기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거든요. 네. 우선 정시나 논술 중심으로 공부하는 학생은 이제 벌써 이제 누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3월
교육청, 그다음에 5월 교육청, 그리고 6월 평가원 모의고사, 그리고 또 7월 교육청들이 있어서 점점점 점수들이 누적되고 있는데 아마 희비가 많이 엇갈릴 거예요. 점수가 잘 나왔다라고 생각하다가 갑자기 평가원에서 N수생을 만났을 때 평균적으로 0.5등급에서 1등급씩 떨어지면서 놀래기도 하고 좌절하는 경우들도 있는데 여기에 일희일비하지 말고 점수가 잘 나오지 않았을 때는 반등해야겠다라는 목표를 갖고 하면 좋고, 만약 점수 잘 나왔다 그러면 그 힘 믿고 달려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시기 때쯤 되면 학생들 입장에서는 뭐 학종에 대한 고민, 교과 학종에 대한 고민도 있지만 논술 같은 경우는 논술 준비해야 됩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보는 학생들도 많이 있잖아요. 네, 역시 또 수학을 지도했던 분으로서 학생이 선생님, 논술 준비를 하기 위해서 논술학원을 다녀야 될까요? 라고 물어보는 경우도 많이 우리 질문을 받잖아요. 보통 어떻게 하셨어요? 저의 경우에는 네. 이제 대학교 입학처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대학교 입학처 홈페이지를 들어가면 선행학습 역량평가라는 책자도 있고 또한 논술 가이드북 책자도 있습니다. 그러면 들어가면 기출문제뿐만 아니라 예시 답안과 그 다음에 채점 기준까지 상세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본인이 한번 기출문제를 풀어보고 이 논술 유형이 생각보다 해볼 만하다, 어렵다라는 거를 간단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도 그런 팁을 많이 줍니다. 우선은 본 적이 없는데 수학을 잘하면 나중에 알아서 잘 되겠지, 그런 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금방 소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우선 기출문제가 어떤지, 어떤 스타일인지, 그리고 내가 풀 수 있는 게 어느 정도인지는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왕이면 출력해서 머리맡에 붙여놓는 게 자주 보니까 좀 좋을 것 같고, 또 나중에 수능 대비하면서 수학 문제를 하나 풀더라도 이 문제는 이와 비슷한 문제네? 좀 더 논리적으로 길게 한번 써볼까라고 하는 것도 현실적인 준비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논술 전형도 내 입장에서는 매우 중요한 하나의 전형일 수 있지만 우선은 수능 공부를 빨리 끌어올리고 수능 점수가 나와야만 수능 최저가 되든 아니면 정시에서 승부를 걸 수 있든 그런 기회를 만들 수 있는데, 논술을 준비하는 것은 다소 애매할 수는 있으니 수능 공부가 먼저고, 그럼 수능 공부하느라고 논술 준비 못하는 건 꼭 그런 것만은 아니다. 그래서 특히 수학이다라고 하면 열심히 하면 자연스럽게 논술 실력도 따라올 수 있다라는 거 하는 건 우리가 경험적으로 많이 좀 만나본 그런 사례들인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럼 이제 그 다음으로 살펴볼 시기는 9월 모의고사 직후 9월 달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9월 모의고사를 보고 나면 바로 수시원서 접수 기간이 있기 때문에 이제 본격적으로 어떤 대학에 어떤 전형으로 지원할지를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적정, 상향, 안정 이런 식으로 카드를 적절히 분배하시고 본인의 합격 가능성을 어디에 둘지도 전략적으로 판단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뿐만 아니라 이때도 여전히 마찬가지로 정시를 놓치지 않고 균형 있게 공부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네. 아무래도 학종 중심의 학생이다라고 하면 그 구평 시험 직후에 결정을 하진 않잖아요. 그렇죠? 아마도 뭐 학년 초부터 꾸준히 준비해서 내가 이 대학에 이 전형, 이 학과에 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은 점점 수렴해 가고 있을 것 같긴 해요. 이제 반대로 정시 중심의 학생이다라고 하면 이 논술 쓸 때 좀 위험한 게 있습니다. 우리 소위 말해서 우주 상향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는데, 저는 항상 현장에서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합리적인 상향 지원을 했으면 좋겠다. 내가 막연하게 수능을 잘 볼 거야 라고 하는 그러한 막연한 기대감보다는 현재 그동안 많이 봤던 모의고사를 기준으로 내가 점수가 잘 나오면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고 어디까지 버텨낼 수 있는 점수인지를 냉정하게 판단하고 지원을 했으면 좋겠어요. 특히 논술 전형 중에는 수능 후에 보기 때문에 너무 높게 지원하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안배를 해서 수능 후에 시험을 잘 보면 내가 가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전략을 세우는 것도 저는 합리적인 것 같습니다. 네. 당연히 원서를 쓰고 난 후에는 최선을 다해서 이제 수능 공부해야 되는 시기가 남는 거고요. 네, 그러면 이제 수시 접수하고 난 이후에 말씀 주신 것처럼 수능 공부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 이 시기에 학생들한테 팁을 주신다면 어떤 팁을 주실 수 있으실까요? 우리 현장에서 또 많이 만나본 사례들 중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학생부 전형에 집중을 하다가 수능 공부를 못하게 된 학생들이 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 친구 입장에서는 원서를 썼더니 남아있는 시간이 한 80일밖에 남지 않았어요. 그러면 갑자기 여기서 실전 모의고사를 풀려고 좀 무리하는 경우들도 좀 있죠.
물론 차근차근 꾸준히 기본기부터 기출 문제 풀고 NG를 충분히 풀고 실전 콘텐츠를 푸는 학생이다라고 하면 괜찮을 수 있는데 갑자기 뭔가 단절된 듯한 느낌에서 학생부를 마무리하고 나서 수능을 공부해야 되는 학생들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현실적인 조언을 한다라고 하면 실전 감각을 기르는 건 너무 좋은데 아무래도 약간 압축식으로 해서 자기가 기본기가 약하다라고 하면 남아있는 시간이 많지 않다 하더라도 좀 NJ를 풀면서 기출문제를 너무 많이 풀려고 무리하는 것보다는 약간 자기의 맞춤식으로 시기에 따른 전략을 좀 다시 재조정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꾸준히 수능을 준비해왔던 친구다라고 하면 이제 실전 감각을 계속 이제 키워야 되겠죠. 대표적으로 우리 대성과 관련돼 있는 뭐 강대 모의고사 K랄지 또는 온라인상에서 판매하고 있는 강대 모의고사 X와 같은 좋은 컨텐츠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문제를 풀면서 수능과 가장 유사한 유형에 노출되고 풀어보고 다시 피드백을 준다라고 하면 점점점 실력이 쌓아갈 겁니다. 네. 그러면 이제 정리를 조금 하자면 학종을 준비하는 아이들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이제 팁을 하나 주려고 하는데요. 이제 본인이 수시를 준비할까 정시를 준비할까 고민이 될 때는 본인의 학생부의 깊이는 어떠한지, 그다음에 비교과의 스토리 라인은 있는지, 그다음에 내신 성적과 모의고사 성적은 어떤지, 그다음에 본인한테 유리한 전형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넓게 균형 있게 고려해서 판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지금은 학년 초입니다. 그래서 남아있는 시간이 길다면 길고 반대로 짧다면 짧아요. 너무 불안해하지 마시고요. 수능 공부도 열심히 하시고 내 경쟁력이 학생부 쪽인지 조금 더 정시 쪽인지 그런 부분 냉정하게 판단을 해보되 얼마든지 우리가 점수는 올라갈 수 있다라고 하는 충분히 근거 있는 자신감을 여러분이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약속 하나 해요. 우리 수험생 학부모님들이 불안해하고 자신 없을 때마다 우리가 적재적소에 우리가 이렇게 편한 설명회를 좀 준비하면서 정보를 좀 많이 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그래요. 그러면 신학기를 맞이해서 준비한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